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연이은 북한 포사격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과 일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베단트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잇따라 포사격을 벌이면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는 데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면서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shelling that we've seen over the course of this week is a serious concern. It is further destabilizing towards the region and has the potential for adverse impacts on our allies and partners, especially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with whom we continue to remain closely engaged on this.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포사격 의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전술핵 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와 관련한 질문에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But I think you saw President Biden over the course of this administration affirm U.S. extended deterrence and the commitment to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앞서 북한은 동시다발적인 포사격을 벌인 지 나흘 만인 지난 18일 밤과 19일 오후에 동해와 서해 완충구역으로 350여 발의 포사격을 벌였다고 한국 합참이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포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통신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공중연합훈련을 벌입니다. 주한미군 제7공군은 이번 훈련에는 일본 이와쿠니 미군 기지에 주둔하는 F-35B를 포함해 약 100대의 미국 항공기가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미한 공군의 동맹 강화를 위해 고안된 연례적이고 지속적인 훈련 일정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실제 위협이나 상황과 관련이 없다면서 비질런트 스톰과 같은 복합 비행 훈련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방어적이며 다른 국가를 위협하거나 도발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포사격 등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 전에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군에서 F-35A, F-15K, KF-16 등 140여 대가, 미군에서는 F-35B, F-16 등 100여 대가 참가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몇 년째 개통하지 못한 신압록강대교의 북한 쪽 도로에서 최근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중국에서 물자를 나르기 위한 대교 개통과 관련된 움직임인지 주목되는데 이런 가운데 북한 서해에서는 선박간 환적 장면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신의주와 단둥을 연결하는 신압록강 대교의 북한 쪽 도로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19일 촬영된 이 위성사진에서 북한 쪽 다리 끝부분과 연결된 약 4.5km 도로 구간 곳곳에 황색 덮개가 씌워진 장면이 확인됩니다. 덮개는 9월 초부터 씌워지기 시작했고 이후 덮개의 면적이 점차 늘어나면서 전 구간에 걸친 대대적인 공사로 추정됩니다. 이 도로는 신압록강대교 끝 지점에서 신의주의 국도 제1호선을 연결하는 것으로 2019년 10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이듬해 1월 도로의 형태를 갖추면서 포장 공사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도로에 차선이 그려지지 않는 등 공사 중단 정황이 포착됐었는데 이번에 대대적인 공사 재개 움직임이 나오면서 실제 신압록강 대교의 개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북한의 신의주와 중국 단둥 사이에는 조중 우이교가 놓여 있지만 1차선 철길과 1차선 도로만 있어 화물 운송 등에 큰 제약이 따랐습니다. 반면에 신압록강대교는 왕복 4차선이어서 이전보다 더 많은 물자 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서해 초도 인근 해상에서는 또다시 선박 간 환적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초도 남단 해상을 촬영한 18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에서는 길이가 각각 90m와 50m인 선박이 양옆을 맞대고 있고,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길이가 50m와 25m인 선박이 접선 중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등이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모습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에 포착된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를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했습니다. BOE는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분석해 지난 4월 이후 19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장면을 포착했는데, 이번 건을 더할 경우 북한 서해에서 BOE가 확인한 환적 의심 사례는 올해에만 21건으로 늘어납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288대의 구매를 공식 승인한 가운데 폴란드 측은 이 무기가 나토 동부전선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산 무기 구매를 주도한 폴란드 군비청의 크리스토프 푸아텍 대변인은 19일 BOA에 폴란드는 나토 동부전선을 초기 방어하고 우리 동맹국들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대한의 방어 역량을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천무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푸아텍 대변인은 이어 한국의 천무는 폴란드 동부에 배치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미 주문한 미국의 하이마스 로켓 200대와 합쳐 약 500여 대의 다연장 로켓은 러시아의 위협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푸아텍 대변인은 또 향후 한국과 추가적인 방산 계약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폴란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천무 도입에 앞서 지난 7월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K50 경공격기 등에 대한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미국 등 서방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북한 외무성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국제기구국 대변인실은 19일 북한 외무성 주장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2004년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직을 신설한 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가 자행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해왔고 그 결과 이 직책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립적인 특별보고관은 국제 위임 권한에 의해 승인되며 해당국 내 인권 상황을 비롯해 해당국 정부가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지를 조사하고 보고한다고 강조하고,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투명성을 갖고 책임 규명을 보장하며 북한 정부가 자행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앞서 지난 17일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유엔의 특별보고관 제도는 미국과 서방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공간이며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안보에 점증하는 도전을 제기할 뿐 아니라 암호화폐 생태계에도 가장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는 국가로 그 조력망을 차단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직 재무부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17일 미국 법률정보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정권의 암호화폐 생태계 악용은 정권을 위한 지속적인 수입원이자 또 다른 무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당국과 합법적인 행위자들은 북한을 암호경제의 악용을 차단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범 사례로 삼아야 한다면서 특히 북한 정부와 그 연계 조직들이 활동하는 영역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전담 인력과 합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또 미국 정부의 관련 노력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네트워크와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될 것이라면서 북한 해커들에게 기술 서비스와 노하우, 장비를 제공하는 외국 중개업체와 통신회사를 비롯해 북한의 활동을 조장하는 악의적 행위자와 네트워크, 플랫폼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